오늘은 환자혁명에 나온 집단 면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환자혁명의 백신 집단 면역 부분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요약해서 정리를 한 거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들은 백신 전문가가 아니다. 의대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중에 백신 관련 내용이 20여 페이지밖에 안 된대요. 백신 관련 내용이 20여 페이지면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교과서 내용 중에 비중이 진짜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 알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백신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무조건 뭐 맞춰야 된다. 이거는 이런 백신이다. 요 정도 내용으로 그냥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애들한테 맞출 때 엄마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FDA라고 미국 식품의약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FDA. FDA에서는 신약 허가와 그 신약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데요. 이 신약 허가와 관리 감독을 하는 FDA에 필요한 재정의 절반 정도가 제약회사가 지원을 해준대요. 그러면 제약회사의 힘에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이나 그 신약과 관련된 제반적인 것들이 제약회사의 입맛에 맞게 좀 조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CDC. 미국 질병통제센터, 이 CDC라는 곳이 있는데, 이 CDC는 우리나라 질병청 같은 곳이다, 그쵸? CDC는 20개가 넘는 백신에 대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대요, CDC가. 근데 이 CDC의 운영 재정은 백신 판매 수입에 의존을 한대요. 그러면 미국 질병청 같은 곳도 백신을 많이 팔면 팔수록 이 CDC의 재정이 풍족해지겠죠. 그러면 CDC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얘기는 백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을 할 것 같네요. 그러면 CDC가 하는 얘기들도 과연 100%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이제 단어입니다. 집단 면역이라고 나왔어요. 집단 면역이란 본래 자연 감염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이다. 전체 인구의 60%가 자연 감염을 통해서 면역이 생기면 그 집단에서 해당 질병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요 집단 면역이란 단어를 처음에 만들어냈대요. 근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백신에 의한 면역은 평생 면역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을 중단하면 다시 해당 질병이 확산되고 결국 또다시 백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가 이랬잖아요. 코로나를 1차 백신을 맞았는데 좀 있다가 그걸로 이제 안 되니까 2차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 부스터샷이라고 했죠. 2차 백신으로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3차 백신 맞으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네 번, 다섯 번에게 맞는가 했더니 그 백신이 백신으로 이렇게 면역이 평생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책, 요 부분 읽으면서 그걸 알았네요. 그래서 백신에 의한 면역은 평생 면역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제일 큰 한계 같아요. 백신이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없는 이유. 백신으로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없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온 사례들이에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큰애랑 둘째가 딸입니다. 근데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으라는 말을 소아과에 이제 애들 뭐 감기 걸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가면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5학년, 6학년 자궁경부암 백신 맞추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아과 그 간호사 선생님들도. 근데 안 맞출 건데요 이랬더니 왜 안 맞추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무료예요. 얘네들은 지금 맞으면 무료니까 맞추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안 맞추고 싶다. 이제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좀 이상한 언니나 이런 식으로 봤단 말이에요, 저를.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그때 이 환자혁명책을 읽었어요. 이 부분을. 뭐라고 이제 얘기가 됐냐면, 자궁경부암 백신의 원인 바이러스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예요. 근데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150종 이상의 유전자형이
있다고요.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150종 중에 그 중에 딱 네 가지 유전자형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그 네 가지니까 그걸 삭가 백신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삭가 백신으로 공급을 하면 이 네 가지 유전자 형에 대한 항체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백신으로 인한 예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네 가지 이외의 다른 부분, 다른 그 150종 이상의 유전자형 중에 4개 뺀 나머지 그 다른 유전자형들의 활동성이 보세요. 다른 유전자형들의 활동성이 더 살아날 수 있고 독성도 증가한다. 다른 유전자형에 의한 감염은 오히려 늘어났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백신이 과연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그 다른 유전자형에 의한 감염이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고, 그리고 또 이런 거. 30세 이전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병률은 사실 제로에 가깝대요. 거의 없대요. 근데 왜 유독 11세, 12세 소녀들한테 이렇게 어린 애들한테 백신을 무료로 이제 맞추라고 권하는 걸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백신 효과가 평생 가는 게 아니므로 과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자의 1% 미만만 자궁경부암을 일으킨다. 대부분의 여성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건 면역 관리인 거죠. 면역 관리가 변수가 되는 거지. 이 항체를 우리 몸에 백신으로 넣어준다고 해서 얘가 감염에 대해서 예방이 되고, 이게 발현이 되는 걸 억제시키고 이러는 것보다는 면역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한 변수래요. 대부분의 여성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미 그냥 저희가 왜 200여 가지 감기 바이러스에 사실은 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내 몸의 영양 상태나 위생 관리나 스트레스 상태나 이런 환경적인 거 그리고 몸의 내외적인 이런 변수들로 예방이 되는지 이게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감기를 이겨내는지 차이가 있는 것처럼 결국 자궁경부암 백신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가까운 지인분들한테 딸 있는 가까운 지인분들한테는 나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어가지고 사실은 맞추기가 좀 그렇더라. 그래서 나는 안 맞추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궁경부암 백신은 안 맞추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엄마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있었어요. 현재 출시된 백신은 11에서 12세의 나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11, 12세 소녀들한테 백신 무료 접종을 권했는데 이 11, 12세 나이를 대상으로 한 이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연구가 아예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 조작 단백질을 사용한 최초의 GMO 백신이래요. 그 GMO에 대해서 저 경각심 갖고 있는 사람인데 유전자 조작 단백질 사용한 최초의 GMO 백신이라고 하니까 더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시판되는 백신 중 알루미늄 함량이 가장 높은 백신이기도 하다. 이것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사실은 신경독소죠. 그래서 저희 라면을 그 양은 냄비에 팔팔 끓여서 그렇게 후루룩 먹으면은 그 알루미늄 같이 그죠?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 치매를 유발하고 뇌에 어떤 그런 데다 쌓이고 막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시판되는 백신 중에 알루미늄 함량이 제일 높은 백신이라고 하니까 알루미늄이 신경 독소이고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걸 제가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 GMO 막 이런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에게 할 말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대상포진 백신도 요즘에 어르신들 이 많이 맞기도 하고 사실 뭐 3, 40대
이런 분들도 대상포진 걸리면 너무 고생을 하니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두 백신을 접종한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더 높더라. 대상포진을 촉발하는 원인은 스트레스, 약물, 스테로이드, 항암 치료, 방사선 등이고 이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피해야 된다. 피부와 점막, 장내 유익균, 내부 환경, 이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만큼의 충분한 힘을 우리 몸은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이때도 면역 관리만 충분히 해도 예방과 호전이 가능하다. 내 몸의 면역 관리. 근데 면역 관리에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영양 상태, 위생 상태,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운동 이런 거 아니에요? 면역 세포가 좋아하는 거는 약물이 아니고 영양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영양만 잘 보충을 해주고 그에 따른 좀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사실은 예방과 호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두 백신을 저는 큰애, 둘째, 셋째가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두를 고스란히 이제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걸리니까 진짜 한 명이 걸리니까 둘째가 걸리니까 유치원에서 둘째가 걸려오니까 막내가 걸리고 막내랑 둘째가 이제 수 증상이 나타나니까 좀 있다가 큰애가 그 큰애가 그땐 좀 컸었는데 큰애가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얼굴에 이게 막 두두두두두 이렇게 막 났어요. 났고 그게 이제 전신 피부에 다 그게 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때 수두 처방 진단을 내리면서 뭐 이게 핑크색, 분홍색 무슨 물약 같은 거 피부에 이렇게 바르는 거 하고 약을 처방을 하긴 했거든요. 그게 아마 항바이러스제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약을 안 먹였어요. 안 먹이고 약 대신에 제가 이제 이렇게 비타민 C가 바이러스에는 항바이러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니까 피부 이렇게 좀 상처 이렇게 좀 아물라고 활용을 좀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놔뒀어요. 놔뒀는데 이게 영양을 공급을 해줬잖아요. 제가 그때 잘 먹였거든요. 영양소를 집에서 이제 먹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먹여보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3일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뭐죠? 수포처럼 이렇게 축축축 이렇게 났던 그런 것들이 이게 꼬독꼬독하게 딱지 않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애들이 한 열흘 정도 지나기 전에 딱지 다 떨어지고 자연적으로 그냥 피부가 아물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희 애들은 수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 면역이 생긴 아이들인 거예요. 세 명이 다 평생 면역을 이룬 거지, 얘네들은. 한 번 알았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수두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뭐 그로 인해서 뭐 다시 뭐가 걸리거나 이러진 않겠죠. 평생 면역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해서 이게 주변에서 다 맞추는데 왜 너만 안 맞추니? 이런 말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아니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걸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좀 홍역 백신에 대해서 그 홍역 백신에 대해서 어, 이 책에서도 이게 아마 나왔을 건데 디즈니랜드 홍역 사태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2015년도에 디즈니랜드에서 홍역이 쫙 퍼진 거예요. 그 장소 중심으로 대규모로 미국에서.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활용한 거죠. 그 당시 이 고학력자일수록 그리고 수입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기 관리를 뭐 많이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런 열풍이 불었겠죠. 그러면서 비만율도 낮아지고 대사질환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도 떨어지던 시기였대요. 근데 그때 홍역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송에선 이렇게 한 거지. 아,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니까 홍역이 이렇게 퍼진다. 여러분, 백신이 중요하다. 백신을 맞읍시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된 건가 봐요. 그게 디즈니랜드 홍역 사태라고 불리는 일이래요. 그래서 홍역이 집단 면역의 대명사인데 사실은 여기서 99% 백신 접종을 해도 근절이 안 되더래요. 이 미국 사례, 중국 사례거든요. 그리고 홍역은 2년마다
3년마다 그렇게 부스터샷을 접종을 해야 이게 또다시 예방이 되는 셈인가 봐요. 그래서 홍역의 자연 감염을 통해서 얻은 면역이어야 그 효과가 평생 가지 백신을 통해서 얻은 면역은 길어야 10년. 2년에서 5년, 길어야 10년 간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홍역이 호암마마 뭐 이렇게 무서웠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영양 결핍이 있었고 위생 상태가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의료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뭐 미국 뭐 일본 이런 데 선진국 대부분 나라 이런 거 사실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면역을 키워서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몸에 힘을 키우는 게 그게 원인을 해결하고 내 몸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닥터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